네, 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몸장이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 몰랐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몸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놀면서 심리학이라는 유튜브가 되게 유명하고 되게 잘 되고 있고 롱런하고 있잖아요. 저도 몇 번 출연을 말씀드리고 이제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이제 운영하고 계신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투입하면서 열과성을 다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몰입을 해가지고 가는 게 맞지만 장기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내가 에너지를 지금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아웃풋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초점을 맞췄을 때 구독자 같은 경우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조회수도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일희일비하기가 너무 쉽다. 그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되면 말 그대로 나중에 지쳐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원래 이렇게 오래 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원래 저는 처음에 유튜브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6개월 정도까지 성과도 거의 안 나왔었고 거의 구독자도 한 100명대였을 거예요. 6개월 운영하는 데까지 있어서. 그럼 번아웃이 오거나 그러기도 했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독자가 한 명 오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운영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유튜브 구독자가 한 명 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첫 매출이 나오거나 이럴 때 내가 드디어 이제 해냈다 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뭉클함이 오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만 계속 그렇게 구독자 한 명, 두 명에 일희일비하게 되면은 이게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지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튜브를 올인으로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거 운영할 때 그냥 부업으로 주말에 간단하게 한두 개 올리고 나서 좀 결과가 좋으면 그때부터 좀 이제 제대로 해봐라. 저는 그 말이 그렇게 큰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저는 몰입을 했고 올인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더 빠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저 빠른 길을 탐색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올인을 했지만 저는 유튜브를 제 본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모순이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스튜디오만 들어가서 이거 구독자 떨어졌네. 왜 떨어졌지? 사실 왜 떨어졌냐는 알 수 없거든요.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투입하다 보니까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차라리 핸드폰을 두고 헬스를 끊고 한 2-3시간 동안 운동하면서 저는 운동선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유튜브를 운영했어요. 내 본업은 다른 거다. 본업은 다른 큰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요것들을 이제 쌓아 나간다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올인을 하시면서 내려놓는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런 시련과 번아웃을 경험하면서 터득하신 건가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내가 결국에 포기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보통 콘텐츠 만드는데 시간이 한 14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하나 만드는데. 14시간? 네. 그렇게 매주 2-3개씩 만들어서 올리는데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계속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었고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이걸 꾸준히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이지라고 했을 때 일단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다. 결과에? 네.
어쨌든 계속 내가 영상을 올리다 보면 구독자들은 쌓일 거고 어쨌든 영상 조회수는 조금이라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나만의 어떤 방식을 유지하는 그거 일단 우선으로 잡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몰입한다. 약간 요렇게 실천을 해 오셨던 건데, 이제 본인만의 아까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이런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 2개는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다. 이거는 그냥 루틴이다. 루틴. 아침에 밥을 먹는 것처럼 저녁에 잠을 자는 것처럼 이거는 일종의 루틴이기 때문에 영상 2개는 무조건 올리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상을,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올리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과연 가장 최적화된 형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사업이나 유튜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하나의 취미 활동으로 유튜브를 해요라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걸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결국에 내가 원하는 영상보다도 사람들,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영상을 올려야 되고, 그럼 그 고객들의 타겟, 그리고 그 고객들의 니즈, 그리고 그 니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기획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이겠네요. 매주 영상 올릴 때마다, 영상 촬영할 때마다 합니다. 매주 고민을 하고 또 개선을 하고 계속 맞춰보는 거군요. 네, 콘텐츠 올릴 때마다 그 일을 하고 있고, 제 채널에서 어떤 분들이 영상을 어떤 주제로 만들어진 영상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결국에는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위해서는 내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틀에서 벗어나서 상대방,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내 사업체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매를 하실 분들의 그 니즈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려는 그런 방식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뭐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고객분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아니면 뭘 원하는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틀을 가져가지고 한다고 해도 제한적인데, 본인만의 비결이 있으신가요? 고민을 하는 방식이? 저 같은 경우는 고민하는 방식이 일단 시장 조사인데, 가장 첫 번째는 일단 검색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라는 말이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말을 담아서 콘텐츠를 요즘은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자존감이라는 말을 유튜브에 검색해봐요. 그러면 최근 영상 중에서 자존감이라는 말이 들어간 키워드 콘텐츠 중에 조회수가 높게 나온 콘텐츠가 없습니다. 왜죠, 그거는? 왜냐하면 자존감이라는 말은 이미 많이 쓰여졌고,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자존감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대부분의 인식이 있어요. 그걸 잘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자존감이라는 말이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존감이라는 말이 키워드에 나오는 순간 이거 자존감에 대한 콘텐츠네? 안 봐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이 자존감이라는 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에서 한 번 더 들어간 어떤 것을 궁금해하게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성장의 공식이라는 게 그냥 횟수를 늘린다,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면 많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부딪혀보고 개선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숨어 있었던 거네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근데 보통 저도 제일 어려웠던 건 시작하는 거인 것 같아요. 시작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고 그때 동안 계속 이제 기획하고 고민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까지 꾸준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건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네. 그 새로운 경험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봤을 때 결과가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린하게 유연하게 좀 틀어서 다른 어떤 행동을 해보고 다른 또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는 좋아질 거예요. 성장할 거고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성장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반에 잘 안 됐던 그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사실은 포기하고 싶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내가 이렇게도 도전해보고 저렇게도 도전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생각만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셨는데 예. 그거에 대한 원동력은 뭐예요? 어떤 마인드를 바뀌었기 때문에?